이쪽이에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번 맞죠? 1번. 1번 옛날에 이게 나와가 내가 살라고 말이야. 1번. 이게 약간 그 1번. 어쨌든 이번에 해제되면서 이제 세대주 청약 제한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세대원 청약이 가능하니까 엄청난 청약 당장에 경쟁률을 막 기록하게. 당장에 2배, 3배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세대원 청약도 가능하고 이제 그 실거주 그 요건도 뭐 이런 것도 사라지고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번 분양의 청약 경쟁률을 엄청나게 높일 원인이죠. 아니 여기서 하고 끊지 뭐. 자 이제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 얘기 조금 해야 되겠죠, 그죠? 그 팜플렛 갖고 계시면 꼭 한번 보세요. 이 지역이 어떤지. 네, 팜플렛도 안 보고 저도 팜플렛 하나 좀 보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잡아드릴게요. 저도 제대로 안 봐가지고 팜플렛을 진짜 보거든요. 한번 이거만 보면 되죠. 뭐 분양 이게 다 찢어놨어요. 원래 있잖아요. 분양가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이래 이제 보시면은 뒤에 배치도 같은 거 좀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은 평면도 한번 볼게요. 보면 밑에 해가지고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로 나눠져 있죠, 그죠? 이게 아마 이제 관리비도 따로 아마 대부분 그렇고 제가 이거 상담을 제대로 못 해보고 왔어요. 상담을 좀 해봤으면 좋을 건데 아마 관리비 따로 부과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단지 같은 경우 관리비 좀 작겠죠.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저는 여기가 좋긴 좋은데 단점이 몇 가지 보이죠, 그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단지? 브랜드? 또 이제 현재 주변가보다 좀 싸다? 그 다음에 뭐 앞에 지하철 교통? 있죠, 좋은 게. 안 좋은 게 뭘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지가 잘려있다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게냐면은, 2단지에 아마 커뮤니티가 대부분 다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대단지에. 그럼 3단지나 1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오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나 다 돼 있지만은 그런 커뮤니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상관없이 애들이 하면 이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조금 오르막이네. 네, 구릉치. 1단지만 빼고 나머지는 또 많이, 지금 조금 이따 가면은 보일 거예요. 굉장히 구릉지야. 높이가 굉장히 2단지, 3단지 가려면 굉장히 구릉지 있다. 이제 거기도 단점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평양 배치. 초등학교는 어디 있어요? 평양 배치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가 맞아요. 주변에 없어요. 네, 초등학교가 주변에 멀리 있다는 거. 네, 그게 또 단점이죠. 초등학교가 그 뒤쪽에 양동초가 이제 큰 길을 건너지 않고 있기는 하나 그 단지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길을 건너서 아까 그 큰 대로를 건너서 양정초등학교로 지하철입니다. 등교를 해야 해요. 과밀이라서 그래요. 네, 과밀이라서. 없어요. 네? 아까 지금 양정초 이게 합정되었는가? 부분 안 가나? 양동으로? 100% 양정이에요? 네. 이게 잘려 프로 네이버 양정으로 부동산 보면 이렇게 좀 잘려 있어요. 잘려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안에 부지가 그거는- 있어가지고 안에 초등학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양정 1구역은 부지가 확실하게 딱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부지로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자녀 부지? 1, 2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녀 부지가 있어서 그 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런 이슈로 많이 고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학교 생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예, 그렇지. 그래서 해야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입주민의 힘이에요. 그거는 입주민들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지 사실 학교는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입주가 되고 나서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정초등학교가 양정초등. 대부분 간다는 그럼 거. 지하철 밑에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네, 굉장히 멀어요. 특히 뭐 2단지, 3단지에 있는 아들 학교 보내려면 걸어서 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고. 그 다음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방향도 좀 단점이에요. 남향이 밑으로 안 가 있고 산 쪽으로 가 있어요. 아까 저 K시설도 지금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보니까 거실이 안 얘가 지금 돌아 안 돼. 2단지 210동에 보면 1, 2라인이 정남이죠. 산으로 가 있죠. 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치가 보면은 대형 평수가 밑에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단점이 또 있고요. 뭐 그런 것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형들이 더 역세권에 가깝죠. 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뷰가 사실은 보일 수 있는 게 2단지의 그 뒤쪽 동들이 이제 산과 학교들을 조금 볼 수 있게끔 뷰가 나오고 나머지들은 다 단지 내부의 뷰라서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하철역과 멀더라도 뷰가 조금 확보되고 경사지가 있어도 조금 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가까운 단지에 오히려 지금 대형 평수를 배치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단지에 어느 단지에 이제 어떤 집 동들이 조금 더 좋을지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사실 취사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2단지는 역세권보다는 오히려 조망에 좀 더 네, 신경을 조망과 썼다라고 학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단면도를 갖다 평면도를 잘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상가 같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런 거는. 그 이제 대단지는 보통 출입구가 있고 부출입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두 개가 뚫리거든요.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면 1단지가 지하철도 갖고 평지에 존재하니까 가장 비싼 동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 이제 상구역하고 거의 같이 간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무래도 2단지하고 3단지는 너무 좀 구릉지 위에 있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고, 그걸 갖다가 가장, 보는 게 우리 사익동의 레이카운티? 그게 5단지까지 있잖아요. 1, 2단지 아들이 다 가격 리딩하죠. 위에는 진짜 가격 차이가 몇 억씩 나요. 이제 같은 아파트지만 똑같은 평수라도 단지 가격에 3억, 4억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 데 가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차이는 안 나겠지만은 좀 이제 그래서 밑에가 조금 더 가격대가 더 리딩할 거라고 봐집니다. 자, 우리가 어제 조정 해지가 됐어요. 그죠? 맞죠? 26일자로 부산이 조정 해지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공고가 떴어요. 제가 이제 청약을 시장 좋을 때 저도 한참 많이 했었는데 피도 주고 사봤고요. 묻지마 청약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기 현재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넣었다가 들썩 당첨돼가지고 부적격 판정 받는다거나 그 못 내고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묻지마 투장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청약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그냥 그냥 막 통장인지 아니면 점수가 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만 할 때는 그 점수가 한 지금도 보면은 시장 안 좋다 해도 앞에 제가 한번 제가 봤는데 뭐냐면은 청약 경쟁률이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부산시의 청약 경쟁률이 낮을 것 같죠? 그래도 두 자릿수는 될 것 같은데. 경쟁률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제가 받았는데 5월 달에 분양한 강서자의 고델타시티, 얘가 경쟁률이 114대 1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딴 거는 그렇고 레미안 포레스티지 온천사죠. 얘는 59대 1이었어요. 요 이후로는 우리가 큰 단지가 없었거든요, 세거래 분양이. 그래서 좀 가늠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온천사 같은 경우는 조정 때 분양을 했었어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점을 또 봐야 되잖아요. 혹시나 가점 여기 계신 분은. 그래, 가점을 보니까 시장 안 좋았는데도 굉장히 높아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가점이 84 같은 게 65점, 최고 79점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딴 거는 별로, 레이카운티도 뭐 한 70점 넘어갔고요. 최저 66점. 그나마 좀 낮았던 게 센텀 아스트롱 SK뷰라고, 이거 750세밖에 안 되는데, 요게 이제 4월 달에 했는데, 얘가 최저 25평 같은 게 53점이 나왔더라고요. 84는 6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자, 조정 해지가 됐어요. 지금 가점이 어느 정도 될까? 60점은 넘어야지 안정파, 63점 넘어야지 않을까. 그럼 84 넣어야 되고요. 60점 밑으로만 25평 넣어도 될까 말까라고 보시면 돼요. 가점은 그 정도로 단순히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조정 해지가 됐어요. 뭐가 달라졌죠? 하나씩 조금 보면은, 자, 이제 기본 앞에 할 때는 처분 조건 썼는데 이제 필요 없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중도금도 옛날에는 이제 마지막 초 안 나왔잖아요. 60%가 되는 바람에 이제 중도금도 마지막까지 나온다. 잔압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주만 됐는데 조정이 되면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자, 이게 크죠? 다음에는 묻지마 통장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사람은 한 가구에 한 세대만 청약을 했는데 부인도 하고 아들도 하고 최소한 2배, 3배까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필요주택수도 필요수 중도금에 1순위 청약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도
거주 조건 사라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게, 뭐예요? 전매제한을 자꾸 헷갈려 하시는 전매제한은 아니에요. 안 풀렸어요. 전매제한은 그대로, 등기시 또는 3년이거든요. 뭐, 등기시인데 그게 3년이 되면은 등기시 아니라도 그래가 이제 3년이에요. 3년 보시고. 그거는, 그래서 묻지마 청약했다가 당첨돼가지고 계약금 없으면 날리는 거예요. 그것도 계약금 있어야지 그 3년을 가져가겠죠. 일단 당첨되면 3년 뒤에 팔 수 있는. 3년 안에 등기가 된다면 등기 치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3년 이거 봐야 돼. 날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등기 치기 전에 3년 넘어가면 그때는 거래가 돼요. 예, 거래 참고하셔서 그래서 무조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당첨도 못 잡고요, 그죠? 계약금 10%면 6억이면 6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도금은 이제 유의자입니다, 유의자.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뭐 분양권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거나 하시면은 뭐 각자 또 개인 사정에 따라 다 다르죠, 그죠? 여기 넣을 건지 단순히 가격으로만 보면 저는 메리트 있다고 봐요. 저도 청약 넣을 거예요. 다 넣을 거고 조건 되는 사람은 저는 넣으면 좋겠다고 보고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아야 돼요. 막대급 넣어야지 무조건 넣어가지고 아무나 막 842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경쟁들이. 뭐 당연히 이제 배치도 내는 게 좀 좋게 빼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842 넣는 사람 많거든요, 청약.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 추첨 가점 이렇게 네? 어떻게 됩니까? 다 가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해지되면서 40% 가점이죠. 나머지 60% 뺑뺑이에요. 네, 그거 참고하세요. 네, 그럼 좀 이제 가점이 아니라도 막통장도로 60%니까 조금 더 늘어났죠. 네, 조금 더 낮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눈치 작전을 할 때 시장이 안 좋고 분양가 막 이렇게 경쟁력이 약할 때는 제일 안 좋은 거 경쟁률 낮은 것만 구멍 찾아가지고 막 넣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구멍 찾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경쟁이 굉장히 심할 거고 다 골고루 굉장히 경쟁률 심하실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관심도가 갑자기 풀렸기 때문에 특히나 딱 풀리면서 대단지에 이런 아파트가 처음에 부산의 첫 분양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부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가점이 제라면 제가 막 60점 가점이 있다가 여기 뭐 넣으면 좋겠죠. 너가 되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100% 근데 65점인데 넘어간다. 그럼 더 좋은 데 내야 되겠죠. 100% 되는 거. 뭐 광안이 같은 거. 쟤는 뭐 15억대니까. 뭐 근데 이제 또 그만큼 계약금이라는 게 더 가겠죠.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때 되면 또 뭐 전매제한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풀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전매제한 때문에 좀 부담이 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꼭 감안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요까지 일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그죠? 또 이제 이쪽 점포동까지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기 힘드세요? 점포동까지 넘어갈 거예요. 네. 자, 조금 쉬고 갈게요. 좀 끊는 게 낫겠죠? 조금 하실 말씀 있으면. 몇 시지? 4시네요? 1시간 50분 됐어요. 네, 좀 그러면 쉬었다가 한번 쉬었다가 하시죠.